정부의 뉴스 브리핑. 연방판사는 체포 및 추방 대상이 되는 불법 이민자들의 범주를 크게 좁혀놓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세관 집행국에 대해 목요일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롭 팁턴 판사는 이 정책이 의회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이 정책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지침에서 ICE 요원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 11월 1일 이후로 국경을 넘은 자, 가중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를 저지른 자 등 세 부류의 이민자에 집중하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지침이 범죄 이민자의 체포와 추방에 급격한 감소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의 소송은 체포 범위를 좁히면 구금과 교육 및 의료비가 증가하는 등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이번 판결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최근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리콜 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나선 인물이 공화당의 레리 엘더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38.com이 각종 여론조사들을 종합 집계한 바에 따르면 엘더 후보는 8월 17일 현재 19.3%의 지지율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민주당의 케빈 페프레츠가 9.1%로 2위로 올라섰고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존 콕스 후보는 6.1%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리콜이 성사되느냐가 관건인데요.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리콜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8월 17일 현재 리콜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47.6%인데 반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8.8%로 1.2%포인트 차이로 뉴섬 주지사를 계속 일하게 하자는 의견이 조금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에서 1위로 부상한 레리 엘더 후보의 전 약혼녀 알렉산드라 다티가 지난 2015년 엘더가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로 그녀에게 총을 겨눴고 그 일로 인해서 파혼했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엘더 후보는 이와 관련해 어제 트위터에 나는 누구에게도 총을 휘두른 적이 없다면서 나는 사우스 센트럴에서 성장했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잘 안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것들은 눈에 띄는 혐의들이다. 이런 형태의 개인 파괴의 정치 때문에 사람들은 공직 생활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대응함으로써 이것을 중요하게 보이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수준 이하의 것이다. 내 반대편 사람들과 뉴섬 선거 캠프는 유권자들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17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이번 리콜을 청원하도록 영감을 준 이슈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오늘 팍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미국인이나 아프간 동맹국들을 남겨둔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은 만약 우리가 용감하게 싸운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을 남겨둔다면 조 바이든은 더 큰 범죄와 직무유기 혐의로 탄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모든 미국인을 안전하게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군과 함께 싸운 아프간인들에게도 명예를 걸고 똑같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댄 크렌쇼 하원 의원은 오늘 새벽 트위터를 통해 미군이 카불 공항 주변 경계를 확장하고 주요 공항을 탈환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허가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해군 특전사로 근무했던 크렌쇼 의원은 2012년 아프가니스탄의 헬만드 지방에서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바이든만이 승인할 수 있다면서 첫째는 미국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카불 공항 밖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는 바그람 공항을 탈환해 더 많은 대피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바이든이 이 같은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45분경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프간 철수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아프간에는 8위 공수사단과 육군 제10 산악사단, 제24 해병 원정대 등을 포함해서 6천여 명의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바이든은 7월 이후로 18,000명을 대피시켰고 우리 군이 공수를 시작한 8월 14일 이후로 13,000명을 대피시켰으며 미국 정부가 마련한 민간 전세기로 수천 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목요일 새벽 3시부터 금요일 새벽 3시까지 24시간 사이에 총 5,700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 백악관 관료는 하루 앞선 목요일에만 총 3,000명을 대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미국인은 우리가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현재 미국 시민이 정확히 몇 명이나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지 그 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혀 아직 정확한 인원수 파악도 안 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알카에다가 끝났다고 선언한 지 몇 시간 지난 금요일 오후 9.11 테러 배후 조직이 아프가니스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커비는 우리는 알카에다가 아이시스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꽤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것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는 없다. 신분증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완벽한 사진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정보 수집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숫자로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년 전 9.11 테러 때처럼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만한 존재는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은 오늘 아침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철수 작전을 비판하면서 바이든 정권 하에 아프가니스탄은 철수가 아니라 그것은 항복이었다라고 지적하고 그는 역사상 가장 큰 전술적 실수에 대해 우리 시민들 앞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성명은 바이든이 아프간 철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트럼프는 오늘 발표한 또 다른 성명을 통해 미국인을 죽음에 남겨두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직무유기이며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인 리츠 해링턴은 오늘 트위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프간 군대가 전멸해서가 아니라면서 미국의 지도력과 미국 대통령직이 전멸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상원 임시의장인 제이크 코먼은 오늘 성명을 통해 메스트리아노 상원 의원이 펜실베니아에서 선거를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것에서 후퇴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고 그가 정치와 쇼맨십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실제로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먼 의원은 이러한 차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선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감사를 실시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집회에서 당당하게 서기보다 실제 결과에 더 관심을 갖고 이 노력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그 메스트리아노 주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오늘 아침 코먼 의원이 해리스버그의 내 직원들 모두를 해고하고 그들이 직접 그에게 보고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33 선거구는 해리스버그에 현재 직원이 없다. 이런 옹졸한 조치는 상원 지도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코먼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인 리츠 해링턴은 오늘 트위터에 코먼 의원의 성명서를 소개하면서 코먼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민주당원처럼 메스트리아노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8월 6일 소환장을 보내고 감사를 시작하기 위한 투표를 취소한 장본인은 코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먼은 이걸 메스트리아노 장애물이라고 부르나 한심하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지난 1월 6일 의회 안에서 애슐리 베빗을 총으로 쏘아 죽게 한 의회 경찰관이 내부 조사 후 공식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경찰관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것은 베빗을 비롯한 시위대들이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의회 인증을 방해하려고 의회 진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베빗을 향해 총을 쐈다는 것뿐입니다. NBC 뉴스의 보도대로 동영상은 의원들이 대피하는 곳으로 가는 문을 통과하려는 시위대 앞에서 베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하원 쪽에 펼쳐져 있는데요. 법무부는 올해 초 이 경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베빗의 총격 사건에 대한 정의를 촉구하면서 베빗의 가족과 만났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